햇살의 책장.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 운명을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기법들. 프레일링. 프레일링은 대단히 매력적인 인간관계 테크닉이다.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싶은가?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미심쩍은 방법이다. 목표를 이루려고 주변 세상을 힘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세상이 두 팔을 벌리고 마중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할 것이다. 받으려는 의도를 거부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제2장 프레일링입니다. 먼저 프레일레와 프레일링이란 처음 듣는 용어를 정의해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어원도 알 수 없는 저자가 직접 만든 단어입니다. 프레일레란 각자의 영혼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 영혼의 소망이란 뜻이고요. 프레일링이란 자신의 내부 의도와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충돌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먼저 실현되도록 허용하면서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주는 트랜서핑의 인간관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일레와 동조하기.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서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춘다. 상대방의 개성, 기질, 지적 수준, 행동 습관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상대의 주파수와 동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간의 이해를 얻기가 어렵고 그 사람과의 교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상대의 주파수에 동조하지 못함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일어날 수 없다. 상대의 주파수에 동조하기란 말은 순전히 상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내가 단지 편의상 이렇게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은 분명 이해하시리라. 물질계의 수준에서 주파수 동조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요는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매개 변수의 조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프레일레라고 부른다. 상대방과 가까이 접촉하는 동안에 당신은 프레일링을 연습하고 있다. 그의 매개 변수의 동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와의 교류에 성공하느냐는 그의 프레일레의 핵심을 얼마나 잘 포착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은 보기보다 어렵지 않다. 성공적인 조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당신이 말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율이나 동조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대화를 할 때 자기 생각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어느 대기업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모두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제안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풀 방법만을 생각한다. 이것은 순전히 내부 의도다. 그 반대로 함으로써,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외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먼저 의식적으로 그의 관심거리에 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당신의 내면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대화 상대에게로 옮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와 야망에 관계 있는 질문에만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대답하고 싶어 한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얻고 싶은 것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사실 관심이나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호 이해와 공통의 언어를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생각해 왔지 않은가?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거리로 주의를 돌리라. 상대방의 의도가 대화의 밑바탕이 되게 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그 바탕 위에다 올려놓으라. 예컨대 당신은 8월에 휴가를 떠나고 싶다. 이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의 사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회사 일만 생각하지 당신의 휴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는 사장에게 가서 문제를 하소연하고 휴가 보내줄 것을 울며불며 사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9월에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8월에 휴가를 좀 갔다 와야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9월에 모든 것을 제때에 맞춰 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휴가를 안겨줄 수 있을까? 어쩌면 사장이 10월에 휴가를 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의 주파수에 맞추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장은 10중 8구 당신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방사하는 사념 주파수에 동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타고 가는 작은 당나귀가 당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거나 당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 할 때, 당나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당나귀는 당근에 마음이 가 있다. 당나귀에게 당근을 보여주라. 그러면 그 녀석은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당신은 당나귀의 의도의 맥락 위에다 자신의 의도를 올려놓은 것이다. 다른 이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당나귀는 무엇을 얻게 될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할 때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이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대화 상대의 주파수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물론 당신의 화제와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큰 단체에서는 누구나 뭔가를 말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듣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주위의 90%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쏠려 있다. 당신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지성과 재치로 반짝거릴 필요도 없다.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방은 당신에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의 흥미를 끌어들여야 할 상황이라면 그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라. 잠시 동안 당신의 관심거리는 잊어버리라. 그것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다. 상대방의 주파수로 스위치를 돌리라. 당신을 그의 입장에다 세워놓으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의 주파수에 동조하고 나면 당신은 점차 자신의 관심거리로 이야기를 옮겨올 수 있다. 상대방 주파수에 맞추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열쇠는 그의 이름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의 이름을 좀 더 자주 불러주라. 그러면 그것은 곧 효과를 발휘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이 우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호처럼 작용한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중요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유지한다. 만일 상대방이 당신을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불신의 방어벽을 둘러친다면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이 방어벽이 자발적으로 해제되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중요성에 방어벽을 둘러치지 않고 그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면 상대방 또한 자기의 방어벽을 낮추게 된다. 하지만 모든 방어벽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진정 어린 호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왜 애완동물을 좋아할까? 그들은 우리를 만날 때 언제나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꼬리를 흔들고 그르렁거리고 깽깽거리고 뛰어오르며 온갖 방법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금붕어와 같이 덜 사교적인 동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종류들은 사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들은 마치 식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처럼 보인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 마냥 행복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과 사귈 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그들을 만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애완견처럼 기쁨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미소를 짓고 열정적으로 인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당신이 금붕어처럼 행동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금붕어와 사람 간의 관계처럼 될 것이다. 이것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오늘 나를 만난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거군. 나도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증거지. 참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의 주의와 관심은 진실해야 한다. 단지 예의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더 저속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마치 연극의 소도구처럼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더 이상 미소가 아니라 한간 넥타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서로 묻는다. 안녕하시죠? 그리고 틀에 박힌 빤한 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다른 답이 돌아오면 이상하게 여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특징적인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함으로써 당신은 그와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곧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말이다. 이것은 공명 주파수에서 울리는 현악기의 현과도 같다. 상대방이 삶에서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다면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라. 당신의 도움으로 그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계를 여는 방법이다. 이 가느다란 현을 붙잡고 당신은 이제 그의 속마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목숨을 제외한다면 사람에게 자신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육체적인 배고픔 다음으로 가장 큰 배고픔은 권력에 대한 굶주림이다. 물론 그것은 중요성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나중에 오는 단계다. 중요성을 위한 투쟁이 권력에 대한 굶주림에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면 추구할 것은 권력뿐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권력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인간 행동과 동기의 형성에 중요성의 느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비판은 사람들의 중요성에 타격을 준다.
그것은 일종의 반프레일링이다. 절대로 대놓고 누구를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더 유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요성에 타격을 주지 않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균형력의 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에게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의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 슬라이드는 중요성이라는 영화 필름에 속해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그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 된다. 부정적 슬라이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뭔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 생긴다. 아시다시피 부정적 슬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번 시험 삼아 그것을 비난해보라. 얼마나 난폭한 반응이 돌아오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결코 누구든 다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가장 큰 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남의 부정적 슬라이드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는 게 좋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슬라이드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려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상대방의 프레일레에 가장 정확히 동조하는 방법은 물론 사랑하기다.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어렵다. 사랑이란 주제는 이미 무수히 논해졌다. 상호 간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유하려는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의존적인 관계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사랑이란 주제에 내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의 전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랜서핑에서 제시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기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있으면 제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동안 스스로의 중요성은 낮추고 상대방의 중요성은 높여주셨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니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